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병원 입구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기 전까지 강지원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그날 밤, 지원은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병원 기부자 메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이 메달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어요? 다음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그녀의 운명을 바꿨어요. 의료재단 이사가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연락. 그리고 건네받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분명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쌍둥이 형제, 헤어진 연인, 그리고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 노숙자였던 할아버지를 도운 선한 행동이 잃어버린 가족의 퍼즐을 맞추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병원 정원에 피어난 봄꽃처럼 지원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이 가족들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눈발이 하늘을 가득 채운 12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애는 추위 속의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지원은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도 3명의 응급 환자를 살려냈다는 뿌듯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병원 정문을 지나던 순간 지원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웅크린 어떤 형체에 멈췄어요. 처음에는 쌓인 눈더미로 착각했지만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간호사의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구석에는 낡은 외투 하나로 온몸을 감싼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얗게 언 수염과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파랗게 질린 입술이 보였어요. 노숙자인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원은 노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재고 이마에 손을 대 체온을 확인했어요. 직감적으로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과 긴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환자 등록과 서류 작업에 시간이 지체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 했어요. 지원의 머릿속에서 병원 규정과 눈앞의 응급 상황이 충돌했습니다. 이 순간 망설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란다, 지원아.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간호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지원은 노인의 몸을 부축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2층의 임시 입원실로 노인을 모셨습니다. 이곳은 입원 수속 중인 환자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노인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지원은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의 옷을 살짝 풀어 체온계를 대고 혈압을 재고 혈중 산소 농도를 확인했어요. 35.2도. 경증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더 늦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지원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따뜻한 수액을 준비하고 노인의 몸을 담요로 감쌌어요. 노인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거칠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학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교양이 느껴졌어요. 지원은 이 노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간호부장 정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정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지원에게 왜 미확인 환자를 입원실에 들였냐며 날카롭게 질책했어요. 병원 평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솟구쳤어요. 그녀는 밖의 날씨가 영하 15도이고 노인이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규정은 규정이라며 응급처치 후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노숙자 쉼터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정 부장은 병실을 나갔어요. 지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첫 직장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학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닥칠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징계, 어쩌면 해고까지도 각오해야 했어요. 잠시 지원의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 병원에서 수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딸에게 병원 기부자 메달을 남겨주며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규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다. 지원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원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마치 희망 같았어요. 지원은 그날 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간호사로서, 인간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운명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와 같이 분주했지만 지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휴대폰에 도착한 인사팀 면담 요청 문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턱 막혔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은 퀭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어젯밤 학준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병실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병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인사팀 사무실 문 앞에 서자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정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부장의 입가에는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인사팀장은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다며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지원은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추운 날씨에 노약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어요. 정 부장이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안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의 목소리 톤에는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 지원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대하는 게 규칙을 어긴 일이라면 그런 규칙은 따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부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무언가에 맞닿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류 한 장을 지원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즉시 해고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출입증을 반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들었던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병원에서의 첫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헌신적인 간호사 중 하나였던 지원이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다니 모두가 놀랐어요.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지원이 한 일이 정말 따뜻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놓아두었던 어머니의 사진과 낡은 병원 기부자 메달에 머물렀어요.
이 메달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고 지원이 이 병원에 지원한 이유였습니다. 메달을 손에 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규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다. 엄마는 평생을 이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분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뒤를 따르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연결된 실마리를 찾고 싶었던 희망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지원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어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했을 테니까요. 작은 종이 상자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지원은 출입증을 반납하러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그녀는 각 병실에서 보았던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지원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어제와 달리 눈은 그쳤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원은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겠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지원은 문득 정부장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단순한 규칙 준수에 대한 고집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는 사람처럼. 버스에 오르며 지원은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 일이 그녀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간호사로서의 그녀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어요. 버스가 출발하며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일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어떤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차체가 햇빛을 반사해 반짝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에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단력이 넘쳤어요. 이동현 의료재단 이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병원 직원들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동현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성큼성큼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동현은 아버지 소식을 들었다며 보안실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눈빛이 오갔어요.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이태준 원장의 아들이 갑자기 무슨 일로 왔는지 모두가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보안실에 도착한 동현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보안 담당자에게 지시했어요. 어제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병원 출입구 영상을 모두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급한 기색이 묻어났어요. 담당자는 서둘러 영상을 큰 화면에 띄웠습니다. 동현은 팔짱을 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환자들이 병원을 드나드는 모습,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영상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화면의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거기 멈추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보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입구 한켠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쇠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서 동현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확대해보세요.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확대하자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동현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계속 재생하세요. 영상은 다시 흘러갔고 잠시 후 한 간호사가 노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간호사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맥박을 재더니 병원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동현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그는 화면 속 간호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간호사 이름이 뭐죠? 담당자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한 후 대답했어요.
강지원이라는 응급실 간호사인데 오늘 아침에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동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해고라고요? 왜요? 담당자는 규정 위반으로 미확인 환자를 입원실에 들인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현의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분은 제 큰아버지입니다. 보안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창립자인 이태준 원장의 형이라니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동현의 말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동현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 이태현이라는 분으로 15년 전부터 실종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오랜 비밀을 꺼내놓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원이라는 간호사를 즉시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알아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동현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쌍둥이 형제였던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게 된 가슴 아픈 사연. 비서가 낡은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현은 앨범을 펼쳐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을 갓 넘긴 두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지요. 동현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큰아버지는 동생인 아버지에게 공부할 기회를 양보하셨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주는 형의 희생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결국 성공한 의사가 되었어요. 반면 태연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평생 형을 찾아다녔지만 형은 의도적으로 모습을 감추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동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큰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어제 그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어요. 동현의 눈가가 더욱 붉어졌습니다. 형제간에 이런 슬픈 인연이 있었다니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현은 강지원 씨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퇴직 수속을 마친 후 바로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현은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강지원 씨를 반드시 찾아내고 해고된 경위에 대한 모든 자료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원은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메달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 왜 이 메달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거야? 지원의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작은 보석함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기부자 메달과 젊은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약속이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29살이 되도록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메달을 유일한 단서로 삼아 병원에 취직했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원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들 병원 비서실 최주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이사님께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지원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 이사라니 어제 그 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원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최주임은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이 이사님의 친척분이시라며 이사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이사, 그리고 어머니의 메달. 이 모든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지원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만남에 응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인생의 큰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듯한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원은 의료재단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어요. 마치 자신의 작은 존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원은 로비에 들어서며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간호사였는데 오늘은 재단 이사를 만나러 왔다니. 비서실 최주임이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최주임은 따뜻한 미소로 지원을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원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앞둔 듯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사실 문이 열리고 이동현이 지원을 맞이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지원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불합리한 해고에 대해 사과하며 이미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원한다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지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동현은 이어서 어제 도와준 노숙자분이 자신의 큰아버지라고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인데 오랫동안 찾아왔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학준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물었어요. 동현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지만 지원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꾸 그 따뜻한 아가씨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지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동현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이 사진 속 여자를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지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어머니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덧붙였어요. 동현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동현은 천천히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이태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쌍둥이 형제인 큰아버지와 달리 의사로 성공했지만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대 시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한 메달 때문에 이 병원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레 어머니의 메달을 꺼내 보였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병원 로고와 이태준 의료봉사상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은 자신이 아버지 이태준과 엄마 사이에 태어난 딸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동현을 바라보며 지원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어요. 오래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쪽 부모의 존재도 모른 채 자란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우연히 노숙자가 된 큰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자신이 정말 동현의 이모인지 물었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지 묻는 지원의 질문에 동현은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를 함께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께도 연락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곧 만나게 된다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태연의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현이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어요. 태연은 동현을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머물렀어요.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따뜻한 아가씨, 우리 지원이라고 불렀어요.
지원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원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하자 태연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어찌 잊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 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형이 맞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오랜만이라며 동생을 반겼어요. 형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태준은 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물었어요. 태연은 동생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동생이 괴로워할까 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현이 아버지에게 지원을 소개했어요. 큰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세라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준은 세라가 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자신이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물결처럼 흘렀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세라와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라고.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라고. 자신이 오랫동안 동생 곁을 떠나 있었는데 결국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동생의 딸이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니. 태연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기적처럼 다시 만난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지원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아직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2주가 지난 봄날의 아침, 지원은 의료재단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이 아닌 첫 출근이었어요. 그녀의 걸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어요. 지원은 태준과 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원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해고된 간호사였는데 이제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자 특별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동현이 그녀를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에 지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원의 첫 번째 제안은 태연 케어센터였어요. 우리 병원 각 지점마다 노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동현은 즉시 그 아이디어를 수용했고 태준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 재단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원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봉사정신을 이렇게 큰 규모로 실현할 수 있다니. 놀랍게도 정부장이 찾아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부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노숙자로 지내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오히려 규칙과 시스템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지원은 따뜻한 미소로 정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함께하자고 말했어요. 모두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연 케어센터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센터는 지원이 일했던 병원에 설립되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편안한 의자와 침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작은 카페, 그리고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원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준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치매 증상은 약물 치료로 안정되었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그의 얼굴에는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병원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형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는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학준, 태준, 지원은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 벤치에서 그들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연이 봄볕을 느끼며 따뜻해졌다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노숙자의 거친 표정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형이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커피 3잔을 들고 와 두 어르신에게 나눠주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이 두 분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태연은 노숙자 시절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한다며 자주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지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세라라면 분명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태준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형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딸이 그를 발견했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이 딸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합주는 사람 하나 잘 만났다며 말했어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치매가 있어도 학준의 유머 감각만큼은 여전했어요. 정원에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원은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놓치지 않겠다고. 세라를 떠나보낸 것처럼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태연 케어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서 전국의 센터를 관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어머니의 메달을 들고 태연 케어센터의 로비에 섰어요. 벽에는 이제 막 설치된 동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세라 기념관 마이너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현은 회사 경영 방식을 크게 바꾸었어요. 이전의 수익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는 의료재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봤다면 그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놀라운 인연과 운명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피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세 사람의 뒷모습을 담습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사이에 맺힌 정은 봄볕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와 간호사의 우연한 만남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진료소,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 등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따뜻한 마음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지원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메달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메달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어요.